비행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좌석에 앉을 때마다 한 가지 아주 집요하고 무서운 생각이 한꺼번에 절 괴롭히기 시작해요. 프레첼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니면 제가 앉아있는 창문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깨진다면요. 왜냐면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즉시 비행기에서 빨려 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무단 파손으로 체포될까요? 이게 바로 1990년에 영국 항공 5390편의 조종사에게 일어날 뻔한 일이에요. 비행기가 이미 하늘 약 5200m 고도에 있을 때 제대로 맞지 않았던 앞 유리 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기장 팀 랭캐스터는 대응할 시간도 없이 조종석 밖으로 몸의 일부가 빨려나갔어요. 그래도 운이 좋아 동료들이 간신히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부조종사가 영국 사우스햄턴에 비상 착륙을 했죠. 그래도 기장은 비교적 무사히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졌고 동상에 걸린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비슷한 사고가 2018년 스촨 항공 3U8633편에서도 발생했었죠. 비행기는 한창 날고 있고 승무원들은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들이 떨어졌고 여객기는 모든 것이 안정되기 전까지 몇 초간의 자유낙하를 경험했죠. 당시 승객들이 몰랐던 사실은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쯤 지나서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었다는 거예요. 고도 9,800m에서 부조종사는 비행기에서 거의 반 정도나 빨려나가 버렸죠. 운 좋게도 부조종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벨트가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안으로 다시 잡아당겼어요. 그는 손목을 삐었고 긁힌 자국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발빠르게 대응하며 비행기를 수동으로 착륙시켜야 했죠. 심각한 온도 강화에 압력 손실에 대부분의 장비가 오작동하고 있고 조종실 안에 파편들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멋지게 해냈고 119명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지만 이 사고로 인해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왜 깨진 비행기 창문에서 이렇게 강력한 흡입력이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항공기의 선실은 가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객들은 9200m 이상의 순항 고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숨을 쉬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겐 높은 고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공기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압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압력을 가한 용기에 뭔가로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비행기 내부의 공기는 즉시 빠져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즉,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공기가 계속 항공기 밖으로 밀려나갈 거라는 거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빠져나갈 거고, 이론적으로 이 바람은 사람을 창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비록 압력의 힘이 충분히 강하더라도 어른은 작은 비행기 창문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클 겁니다. 만약 깨진 창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면 안전하게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기에 충분할 겁니다. 스촨 항공사의 부조종사 기억나시죠? 하지만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 한순간에 실내의 온도와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벼운, 예를 들어 신문지, 잡지, 핸드폰, 과자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깨진 창문 밖으로 빨려나갑니다. 승객들은 호흡하는데도 문제를 겪을 거고 내부에는 즉시 안개가 끼게 될 겁니다. 시야가 매우 안 좋아지겠죠? 또한 비행기는 귀가 멍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와 포효하는 바람 소리로 가득 차 있겠죠.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귀가 먹먹해진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사람들의 정상적인 호흡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는 산소가 무한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 위급한 경우에 마스크에 산소가 15분 정도 지속되었다면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겨도 될 정도죠. 그래서 조종사는 승객들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고도까지 기체를 끌어내려야 해요. 그리고 긴급하게 해야 하는 만큼 비행기는 매우 가파르게 하강할 거고, 그럼 공황 상태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날아다니는 파편과 기압 증가로 인한 부상인 기압 상해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유리창이 깨졌을 때의 결과는 다른 요인들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을 때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있었는지, 또는 항공기 외부와 내부의 압력차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 말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사고는 드물지 않고 완전히 일반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비행기 유리창이 실제로는 얼마나 튼튼한지 알면 놀라실걸요?
특히 상업용 항공기에서는요. 유리창에 금이 가도 승객들은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창문은 그 사이에 공극이 있는 플렉시글라스 판유리 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위 스크래치 창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죠. 네, 창문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비행 중 비행기 내부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판유리의 목적이 기내의 모든 압력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창은 거의 불필요해지겠죠? 이 창은 외부 창이 손상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곤경을 면하도록 설계됐어요.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두 번째 창이 실내 압력을 대신 유지해주기도 할 겁니다. 안쪽 창은 두께가 1cm고 아크릴을 늘려서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약 2200kg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복서가 최대 590kg의 펀치를 날리죠. 즉, 그런 터프한 남자도 비행기 유리창을 손상시킬 수 없으니 보통 사람은 더 못 깰 거예요. 창문이 매번 이길걸요? 그나저나 이 두 창문 유리 모두 효과성이 확인되는 특수 유리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하게 검사를 받게 됩니다. 2018년 에어 인디아 462편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비행기 유리창이 얼마나 잘 깨지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승객 240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이륙 직후 약 4,600m 고도에서 비정상적으로 심한 난류를 맞았어요. 난기류의 진동이 몇 분 동안 계속되다가 더 심해졌었죠. 그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요. 하지만 승객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난기류 중에 거의 풀려버린 안쪽 창문 하나였어요. 하지만 바깥 창문은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작은 손상도 입지 않았고 실연도 문제없이 견뎌냈죠. 그래서 비행기 유리창이 깨지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주먹이나 핸드폰 혹은 항공기에 탑승할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창문에 손상을 입힐 수 없다고 봐야 해요. 동시에 FAA, 즉 미 연방 항공국은 승객 19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에는 비상용 도끼를 조종석에 꼭 배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도끼는 소방기구의 역할을 해요. 상상해보세요. 비행기가 추락했고 아직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사고 후 문은 열리지 않고 여러분에겐 탈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죠. 창문으로 탈출하기. 하지만 여러분은 비행기 창문은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운 좋게도 탈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여러분은 도끼를 쥐고 가장 가까운 창문의 모퉁이를 쳐요. 그리고 창틀을 따라 몇 번을 타격을 더 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압력이 창 가장자리 가까이에 더 많이 쌓여서 이 영역이 창문의 나머지 부분보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창문의 중앙을 대신 집중 타격하면 플라스틱이 드럼처럼 작용해서 여러분이 주는 타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요령을 알고 있으니 창문 모서리를 쳐서 창문을 충분히 깨부수고 그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조언을 어쩌다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 제게로 와서 물어보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해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